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붕괴 스타레일에서 기존 붕괴에서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들과 게임성들에 대한 조작성, 그리고 캐릭터 모션 등까지 붕괴 스타레일 입문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붕괴 스타레일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붕괴 스타레일 콘텐츠 파티 짜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붕괴 스타레일 콘텐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우선 파티 관련 용어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중복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링크를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파티에 대한 설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괴 스타레일에는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 가운데 4명을 선출해서 1대 N 싸움을 하는 스토리 콘텐츠,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 가운데 4명을 선출해서 4대1 싸움하는 시뮬레이션 우주 콘텐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시뮬레이션 우주 콘텐츠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스토리 콘텐츠를 소개드리고요. 오늘 설명할 내용도 거의 스토리 콘텐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붕괴 스타레일을 스토리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콘텐츠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스토리 콘텐츠에서는 대면 1대1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인지를 점할 수 있느냐, 사이클,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합을 통해 끊임없이 유리한 환경 또는 에이스 캐릭터의 최대 효율을 만들면서 적을 말릴 수 있느냐, 전개, 캐릭터마다 역할을 정해두고 자신이 원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능력치가 좋고 1인기 스킬 위주로 이루어져 적 N체 중에서 일체를 선택해 1대1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캐릭터 위주로 파티를 구성하면 되면 파티, 사이클 위주로 구성하면 사이클 파티, 전개를 하는 파티들은 그 내용에 따라 옴니 파티, 불사조 파티 이렇게 부릅니다. 대면 파티는 적 N체 중에서 적 1체를 골라서 1대1 싸움을 정리하면서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하는 파티예요. 찌를 수 있는 약점기가 많고 능력치가 좋은, 소위 말하는 좋은 캐릭터들을 상성과 역할을 고려해서 넣어서 파티를 짭니다. 예를 들어 제레 시즌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은 사실 환경이랄 게 없지만 아직 PVP도 안 열렸지만 향후에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열렸을 때 유행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조합은 웰트양, 헤라, 그리고 에이스를 보조할 수 있는 한 명의 나머지 한 명은 메인 에이스가 약점이 찌를 수 없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서브 에이스 하나, 또는 파티의 상성 보완이 잘 되는 거 하나, 이런 구성이 대표적인 대면적인 조작 파티입니다. 모든 파티들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적의 약점 싸움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틀 내용이 깔끔하게 전개되고 자신의 원하는 틀은 유지하면서 사이클이나 전개 파티랑 유연하게 섞어 쓰기도 좋아서, 즉 범용성이 넓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보편적인 파티 구성입니다. 가장 메이저하고 무난하죠. 일반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마다 수혜도 눈에 띄게 많이 받고 있고요. 자세한 건 이따 파티 짜는 예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사이클 파티는 주로 회복 스킬이나 유틸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상호간 기술 보완이 좋은 캐릭터로 파티를 꾸린 뒤 미드레이지 플레이를 통해 손해를 적게 보는 파티예요. 굳이 회복 스킬을 가진 캐릭터만 넣은 건 아니고요. 그런 회복 마기 파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적당히 어그로 플레이하다가 기회가 되면 적들을 쓸어 담을 수 있도록 이 좋은 창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한두 명을 넣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프형 또는 디버프형 즉 유틸형 캐릭터들은 기점 마련 역할 역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전개적인 무브임을 보일 수 있어서 더욱더 그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생존 사이클 같은 경우 제레와 월트 양의 공격을 게파드의 실드로 받아주고 또한 백로를 이용해 아군들의 체력까지 관리하는 사이클 주요 목적으로 하는 파티이지만 게피드의 영혼의 벽과 위협의 일격이 있기 때문에 각이 나오면 영혼의 벽과 위협의 일격으로 웰트 양이 허공단열으로 감속 기점을 잡아준 다음 제레의 혼란의 나비로 한 명씩 정리를 하는 전개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었어요. 변형적인 움직임도 다양하고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파티로 평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상황에 맞춰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사이클 파티의 장점이고요. 사용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편이 있지만 그만큼 실력을 키우기도 좋고 사용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게 있는 파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토리 모드나 다양한 콘텐츠에서 여리는 배틀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전개 파티는 주로 옆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는 캐릭터들을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캐릭터들이 기점을 만들어주고 메인 딜러가 전투 스킬로 활약을 하는 걸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원기옥 파티는 버프 지원 캐릭터가 옆에서 버프를 서포팅을 해주고 적절히 상대 적군들을 약화시키면서 후속 버프형 메인 딜러의 활약을 노리고요. 딜찍루 파티의 경우 히메커 같은 여러 적군 앞에서 범위 공격을 데미지를 주거나 백로 또는 나타샤로 아군의 깎인 체력을 회복을 한 다음에 후속 메인 딜러들이 범위 공격으로 쓸어담는 걸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파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 게 정해져 있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고요. 다소 정해진 플레이가 강요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포텐셜이 높아요. 이 파티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의 메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메타의 허점을 찌를 수 있어야 해서 파티를 짜는 건 어렵지만 짠 다음에는 할 게 정해져 있으니까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 이상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커스텀도 할 수 있으면서 일부러 적군들한테 서포터 캐릭터 필살기를 사용한 다음 그냥 광역기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출해서 대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뒤통수를 내려치던가 적군들한테 디버프를 걸어 예상하지 못할 구간의 기점을 잡아서 그대로 범위 공격으로 끝낸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의 한정된 파티인 건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전개 파티가 있으니까 연구하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확실히 대면이나 사이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쉬워요.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을 이제 역으로 읽을 수 있어야겠죠.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대면 파티도 사이클이나 전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사이클 파티도 대면이나 전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요. 전개 역시 대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일상이고 가끔 사이클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능력치가 좋아서 여러 가지 파티에 다 들어가서 이제 역할 수행을 잘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군들한테 뒤통수도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까지 안겨줄 수 있는 캐릭터들을 사기 캐릭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파티를 짜면서 대충 흐름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디까지나 간단한 예시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파티가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이 게임 PVE도 없어요. 여러분들 PVP 같은 실전 배틀은 아마 원신처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대면 파티의 경우 아까 말했던 이제 웰트양과 페라를 넣겠습니다. 이 둘은 1대1 더 강하지만 적군의 에이스를 막는 기점을 잡은 적군을 멈출 수 있는 캐릭터 즉 스토퍼 수행하기 때문에 메타가 정립되지 않은 뭐냐 초반에는 더욱더 활약하기가 좋아요. 2명 넣고요. 파티의 중심이 되는 광역기 메인 딜러를 넣어야 하는데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경원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구성하면 약간의 자신의 운짤 플레이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버프의 면역을 가지고 있는 적들을 대비해 브로냐나 에스타 등을 넣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냐도 상당히 좋죠. 다양한 파티에 상관없이 맘 편하게 편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메인 서포터 에이스로 쓰긴 적합해요. 브로냐를 넣겠습니다. 이러면 예상하지 못한 데미지를 주거나 막대한 데미지를 주는 파티에 조금 말릴 수 있어요. 물론 전개나 사이클은 페라나 월트 양이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적군이 집을 다 지어버리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둘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적들 중에서 동료 부르는 기술에도 대비도 어느 정도 해주고 배리어만 없으면 웰트 양 자리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나타샤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명이 다 채워졌네요.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이 이제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 경원 대신 좀 더 사용하기가 쉬운 파티를 구성하고 싶으면 요즘 아주 핫한 청작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서포터만 3명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 페라 대신 다른 서브 메인 딜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딜탱이나 폭딜로 유틸성 기술을 상속받은 메인 딜러로 무장시켜서 마기 일관성을 회피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변경되면 기점 마련을 해줄 캐릭터가 없으니까 페라가 굳이 스킬로 디버프를 주기보다는 디버프가 아닌 일반 공격이나 방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페라 대신에 게파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강력한 적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할 수 있고 나타샤가 어느 정도 여유롭게 회복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이클을 깰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브로냐 대신 다른 캐릭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메타에 맞춰서 어디까지나 그냥 예시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이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겠습니다만 이단학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디까지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엔 전개 파티를 한번 짜봅시다. 제가 하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날씨나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으니까 비슷한 화염 파티를 한번 짜볼게요. 화염 파티에는 추가적인 화염번 데미지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광역기로 폭발적인 데미지를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넣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캐릭터가 없는 상태있군요. 왜 없는 거예요? 있었으면 더 재밌는 파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현재 공격을 하면서 화염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가 후크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크 성능이 마냥 좋은 게 아니고요. 광역기 메인 딜러랑 약점을 공유하면서 단일 공격기 밖에 할 수 없어서 유연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적군한테 부담을 걸 수 있는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요. 강력한. 다행히 현재 후크의 부족한 데미지를 히메코가 채워줄 수 있게 되었는데 히메코 같은 경우 아군이 공격했을 때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풀스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광역기 메인 딜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화염 속성이라서 단일 메인 딜러가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메코를 넣고요. 이게 화염 파티는 항상 메인 딜러가 문제예요. 근데 메인 딜러들이 하나같이 어딘가 화력이 낮고 뭔가 나사가 빠져 있어서 제레가 만약에 화염에 관한 부가 효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단일 메인 딜러를 좀처럼 안 풀어주는 것 같네요. 화력이 애매한 단일 딜러나 아니면 광역 딜러 성능도 애매한데 그래서 화염 파티가 약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나마 나은 사성으로 성능이 괜찮은 후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에이스가 활약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캐릭터들이 필요해요. 혹은 디버프를 줄 수 있는 캐릭터가 킬로 적 일체를 먹고 메인 딜러 전개를 4대1로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일반적으로 브로냐나 에스타가 적합합니다. 브로냐 같은 경우 원래는 화염 파티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쓰지 않았어요. 잘 어울리지 않았지만 화염 파티 메인 딜러들의 부족한 화력을 브로냐의 전투 스킬로 버프를 받을 수 있고 히메코의 피해 데미지가 90% 상승해주는 대신에 조건 없이 행동 게이지도 같이 상승시켜줘서 같이 쓰기 좋아졌어요. 화염 메인 딜러들과 이제 타점 보완도 좋고요. 화염 메인 딜러들이 때릴 수 있는 속성도 적은데 뭐야. 우리 브로냐가 그걸 보완해주고 물 속성적에 대한 타점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니까. 히메코한테 광역기 스킬이 있게 하지만 아니면 조금 이쁜 계이긴 한데요. 서버를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서버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일단 후크가 단일 공격을 화염 상태로 만들면서 추가 데미지로 적의 체력을 깔을 수 있고 히메코가 광역기 스킬을 사용해서 활약하다가 부족한 화력을 브로냐로 후속으로 마저 활약을 하다가 서벌로 모든 적 전체를 풀 스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파티면은 이쁜 괴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전략인데 일반적인 파티는 상황을 보면서 회복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회가 보이면 필살기나 전투 스킬로 버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유연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화염 파티는 후크가 화력이 안 되고 히메크는 버티면서 전체 스윕을 해야 버프를 받아야 하니까 두 번째 버프를 받을 때 그냥 맞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죠. 후크가 내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사이클을 만들어 딜로 찍어 누르는 파티에 약해요. 원래는 안 약했는데 화염 도트 데미지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적고 약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후크는 단일 기술로 한 명을 잡을 수 있겠지만 히메코는 후크만큼의 화력이 못 나오니까 왜 이러는 거야. 화염 파티 에이스들은? 딜찍루 파티 대비로 백로 혹은 나타샤를 넣어줍시다. 백로 쪽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나타샤는 작은 회복으로 적한테 끔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 나오는 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대로라면 랭크 게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랭크 게임 비슷한 것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네요. 경원의 폭발적인 딜을 챙겨서 수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예요. 이런 것들도 있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사이클 파티는 메타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짜기가 좋아요. 메타에 맞춰서 캐릭터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물론 대면이나 전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메타가 진행되고 연구가 어느 정도 되면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로써 우리는 붕괴 스타레일에서 파티를 짜는 방법들과 기본적인 게임의 전체적인 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유물과 성운의 종류와 보다 풍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